클로드.md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클로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클로드는 모든 파일을 읽어올 수 있고 그 파일을 읽어오고 나서 이제 플랜을 세우든지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데모를 하고 싶은 거는 나의 커스텀 슬래시 명령어를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커맨드라는 폴더가 새로 만들어졌고요. 그 안에 ship.md라는, 그래서 이걸 하면 이 프로세스가 저절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모듈화 시켜서 하는 게 훨씬 더 생산성의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클로드 코드 일단 깔긴 깔았는데 core.md는 뭔지, 단축키는 뭔지, 슬래시 명령어, mcp 이런 건 다 뭔지 궁금하고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클로드 코드 초기 세팅부터 핵심 명령어까지 전부 정리해 드립니다. 이 영상만 따라오시면 내일부터 바로 체감이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은 3편짜리 시리즈의 첫 번째 편이고요. 오늘은 입문편으로 기초를 확실히 잡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먼저 클로드 코드를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 루트 디렉토리에서 클로드 코드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클로드가 현재 디렉토리 기준으로 파일을 탐색하기 때문인데요. 다른 곳에서 클로드 코드를 실행해버리면 그 프로젝트 구조를 읽어오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클로드 코드가 제대로 된 검색이나 제대로 된 플랜을 잘 만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루트 디렉토리라는 것은 모든 파일들의 가장 위에 있는 그 디렉토리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apps라는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API라는 디렉토리에서 클로드를 실행해 버리게 되면은 클로드가 API에 대한 프로젝트 구조밖에 읽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데는 또 토큰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아주 비효율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루트 디렉토리에서 항상 클로드 코드를 실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init, init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 겁니다. init이 왜 중요하냐면 core.md 파일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core.md 파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 프로젝트의 모든 컨텍스트를 다 담고 있는 하나의 파일이기 때문이에요. core.md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클로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클로드가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려면 클로드는 모든 파일을 읽어올 수 있고 그 파일을 읽어오고 나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플랜을 세우든지 아니면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가 크면 클수록 모든 것을 읽어와야 되기 때문에 토큰 소모량이 아주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매번 이 파일을 읽어오는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보다는 core.md라는 파일에 이 프로젝트의 모든 구조를 정리를 해놓고 이 클로드가 이 파일만 읽고 바로 태스크를 실행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만들어 놓은 샘플 core.md 파일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커머스 플랫폼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가장 위에는 절대적인 규칙,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꼭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덕션 DB에 절대 쿼리하면 안 된다, 혹은 .environment variable 절대 커밋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키텍처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파일 형식으로, 이렇게 트리 형식으로 해주면 보기도 깔끔하고 클로드가 읽기도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는 텍 스택이 되겠죠. 그리고 build and test 커맨드들이 있겠고, 도메인 컨텍스트, 비즈니스 로직, 예를 들어 상품들에 대한 거, 뭐 색상, 사이즈, 그런 재고 보유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코딩 컨벤션, 예를 들어서 컴포넌트는 파스칼 케이스로 해줘, 유틸리티나 혹은 캐멀 케이스로 해줘, 이런 식으로 코딩 컨벤션을 저희가 여기에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패턴, 예를 들어서 서버 컴포넌트는 적으로 사용해주고 클라이언트 상태 필요할 때만 클라이언트를 사용해라, API 에러는 앱 에러로 통일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핵심 패턴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md에 꼭 필요한 절대 규칙, 그리고 아키텍처, 그리고 빌드랑 테스트 명령어, 도메인 컨텍스트, 코딩 컨벤션, 이런 것들을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클로드.md를 매번 읽어오기 때문에 이 클로드.md가 커지면 커질수록 토큰 소모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클로드.md, 이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클로드.md 파일은 300자 이내로 유지하는 게 효율적인데요. 그럼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에는 폴더별로, 예를 들어 수파베이스 같은 데이터베이스는 또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클로드.md를 따로 생성하고요. 예를 들어 API는 API를 위한 클로드.md, 또 웹 쪽을 위한 클로드.md를 또 따로 이렇게 생성함으로써 이 루트 디렉토리의 클로드.md가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API나 뭐 웹 쪽을 클로드가 작동을 할 때 훨씬 더 쉽고 가볍게 읽어오고 더 효율성 있는 그런 작동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cloud.md는 저희가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끝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끝내고 이 어떤 코딩 컨벤션이나 그런 것들을 이 cloud.md에 추가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냥 클라우드 코드에게 방금 우리가 정한 패턴을 cloud.md에 추가해줘 라는 명령어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cloud.md에 저절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cloud.md에는 트리거 키워드라는 것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git commit 그리고 push 하는 커맨드가 한 3개, 4개 정도가 있잖아요. 그거를 한 번에 제가 실행하고 싶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loud.md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테스트를 돌리고 모두 패스한다는 가정하에 git commit 그리고 git push를 해주는 트리거 키워드를 설정해 달라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트리거 키워드라는 게 설정이 된 걸 볼 수 있는데요. 배포 혹은 ship이라는 키워드가 감지가 된다면 클로드는 이제 4번의 스텝을 거칩니다. 테스트를 먼저 실행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 실패 시에 보고하고 중단, 테스트가 통과한다면 git add 전부를 해주고 그 다음 커밋을 해주고 마지막에 브랜치에 push까지 그리고 요약 결과 출력을 한다. 이 4가지 스텝이 하나의 커맨드로 하나의 트리거로 등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배포해줘 라는 말을 클로드에 쳤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배포라는 키워드를 읽었기 때문에 테스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스텝을 지금 전부 다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커밋하고 푸시하지 않을 거라서 끝까지 실행하지는 않을 건데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매번 하기 싫을 때 이렇게 트리거 키워드라는 것을 설정해서 해주면 아주 편합니다. 꼭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 혼자만이 작업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팀끼리 작업하는 프로젝트일 때는 이 cloud.md를 git에 푸시를 하고 그거를 같이 팀 전체가 공유하는 것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코드를 만든 엔트로피에서는 이걸 컴파운드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거든요. 말 그대로 팀 전체가 같은 규칙으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밋 전에 다만 이제 로컬 뭐 전용 경로나 개인 API 키 같은 거는 빼주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cloud.md를 팀이 관리를 하면서 계속 코딩 컨벤션이나 아키텍처나 그런 걸 업데이트하면 한 명의 팀원이 아키텍처 업데이트를 했더라도 내가 다음에 똑같은 그 프로젝트에서 풀을 했을 때 클라우드는 이미 업데이트가 돼 있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클라우드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팀끼리 일할 때는 이 cloud.md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초기 설정은 저희가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섹션인 키보드 단축키 그리고 내비게이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단축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hift 탭인데요. 플랜 모드와 Accept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클로드를 들어가야 되면 Accept Edit On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Shift 탭을 누르게 된다면 플랜 모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Accept Edit On은 플랜 모드와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이 클로드가 파일을 변경할 수 있는 그 라이트의 권한이 생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작성해줘 라고 했을 때 Accept Edit On 모드에서 그 커맨드를 한다면 클로드가 바로 테스트를 생성하고 테스트 파일을 만들고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가 플랜 모드에서 테스트를 작성해줘 라고 한다면 클로드는 라이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플랜을 합니다. 테스트를 어떻게 짜고 어떻게 생성할지, 테스트의 스트럭처와 테스트의 유즈 케이스와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플래닝을 먼저 하고 저희한테 플랜을 검토받는 단계를 먼저 거칩니다. 그리고 그거에서 저희가 플랜을 조정하거나 혹은 이게 괜찮다면 이대로 해줘 라고 한다면 그때 Accept Edit On으로 바뀌어서 클로드가 실제로 테스트를 만들고 실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이 플랜 모드를 사용해야 하는 실무적 이유를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토큰 최적화, 예를 들어서 계획만 세우는 모드에 토큰이 절약이 되는 이유는
먼저 불필요한 코드 생성을 방지합니다. 바로 테스트나 혹은 바로 코딩을 해서 파일을 생성을 했는데 잘못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요청해야 되고 재생성해야 되고 이렇게 두세 번만 반복돼도 토큰 소모가 비효율적으로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컨텍스트 윈도우의 개념에서 봤을 때도 플랜 모드를 실행하는 게 훨씬 토큰 절약에 직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컨텍스트 윈도우를 보존한다는 뜻은 매 세션마다 프레시하게 시작을 한다는 뜻인데, 플랜 모드를 해서 플랜이 세워지면 그 플랜이 세워진 것만 가지고 이제 파일을 생성하면 훨씬 더 적은 콘텍스트로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파일을 생성하게 되면 저희가 그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파일들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한 모든 컨텍스트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파일을 생성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더 이미 꽉 찬 상태에서 코딩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컨텍스트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비효율적이고 성능이 안 좋아집니다, 클로드 코드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실행 정확도 향상에서도 그렇고 비용 관리 면에서도,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토큰 최적화 측면만 봐도 플랜 모드로 먼저 시작하는 것을 모두가 추천을 합니다. 엔드로픽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플랜 모드로 꼭 바꿔서 플랜을 먼저 세우고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축키는 이스케이프 단축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뤄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테스트 추가해줘 라고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클로드 코드가 이제 읽고 하기 시작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 과정에서 제가 뭔가 이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잘못됐다고 판단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이 작업을 중단하고 싶잖아요. 그때 ESC, Escape를 누르면 Interrupted라고 해가지고 이 작업이 중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중단시키고 다른 인스트럭션을 줄 수 있고요. 혹은 이 작업을 중단시키고 아예 새로운 세션을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 이전 작업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면요, 거기서 Escape를 한 번 더 누르시면 되는데, 지금 저는 하나밖에 지금 프롬프트가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데, 예를 들어 프롬프트를 여러 개를 사용한 상태라면,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제가 Escape를 눌렀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Escape를 2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시 시작해줘로 돌아갈 수 있고, 이렇게 제가 맨 처음 했던 프롬프트로 돌아갈 수 있는 Rewind라는 UI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Escape를 2번 누르면 이렇게 뒤로 돌아갈 수 있다, 되돌리기, 되감기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스크린샷을 이 터미널에 직접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UI 작업을 할 때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이런 UI UX 톤을 원한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UI UX 톤을 제가 말로 설명한 것보다는 이렇게 드래그 드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토큰 면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를 UI UX 이런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는 이미지를 주고, 그리고 다른 이미지 관련 개발할 때도 이렇게 이미지를 주고, 아키텍처 할 때도 제가 나중에 두 번째 좀 더 심화 편에서 다루겠지만 멀메이드 다이어그램이라는 다이어그램을 아키텍처를 주는 게 훨씬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그거를 파싱하고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키텍처도 저는 이런 이미지 형태로 보관하고 그런 이미지 형태로 읽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iTerm이라는 터미널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막간으로 제가 단축키를 알려드리겠는데요. 이 iTerm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요, 커맨드 D를 누르게 되시면 이렇게 세로로 세션이 2개가 열리고, 클라우드를 그러면 이렇게 각각으로 해서 실행을 시키면 작업하기 편하겠죠. 예를 들어 왼쪽으로 클라우드 작업을 시키고 오른쪽으로 또 다른 작업을 시키고, 그리고 여기서 커맨드 Shift D를 하면 가로로 또 창이 2등분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다른 작업을 또 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창끼리 전환을 하는 거는 마우스로 해도 되지만 커맨드 그리고 이제 왼쪽 오른쪽 하는 그런 괄호 표시를 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왼쪽으로 갈 수 있고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팁인데요.
클로드 코드 터미널 안에서 저희가 배시 명령을 실행하고 싶을 때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git status 같이 git을 체크하고 싶거나 npm run build 같이 로컬 서버를 돌려야 되거나 그렇게 배시 커맨드를 돌리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저는 이걸 몰랐을 때는 항상 클로드 말고 다른 터미널을 또 열어서 실행을 하고 그 터미널을 닫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클로드 안에서 배시 커맨드를 돌릴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느낌표를 붙이고 배시 커맨드를 실행하면, 예를 들어서 git status를 실행하게 되면 이 안에서 이 커맨드에 대한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가 지금 고쳐진 파일들이다 라고 이렇게 git status를 볼 수 있고요. 혹은 npm run build를 하면 이 느낌표를 붙이면 이 안에서 이제 로컬 서버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ext.js,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곧 로컬 호스트 3000이 서버가 이제 돌아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 느낌표를 붙이고 bash 커맨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럼 두 번째 섹션을 마치고 이제 세 번째 섹션, 필수 명령어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루고 싶은 슬래시 명령어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은 컨텍스트 관리에 쓰일 clear, context, compact, 그리고 모델 혹은 세션 관리, 그리고 MCP, 그리고 기타 유용한 명령어와 나의 커스텀 슬래시 명령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보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희가 컨텍스트를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관리할 때, 컨텍스트가 쌓였을 때 초기화를 할 수 있는 커맨드, 제가 자주 쓰는 커맨드인데 /clear 이라는 커맨드를 쓰면 여기 말 그대로 clear conversations and clear conversation history 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쌓여있던 컨텍스트의 토큰을 모두 정리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프리 스페이스 거의 다 비어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모든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슬래시 컨텍스트를 되게 자주 사용하는데, 이거는 토큰량을 보여주는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작업을 하다가 슬래시 컨텍스트를 써서 토큰이 많이 쌓인 것 같다. 그러면 슬래시 클리어로 모든 그 히스토리를 정리를 해주거나, 혹은 이제 두 번째 슬래시 컴팩트라는 커맨드가 있는데, 이게 하는 일은 clear conversation history, 그러나 summary in context,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세션의 서머리는 유지를 하면서 컨텍스트는 이제 클리어 해주는 그런 커맨드입니다. 말 그대로 압축이라는 커맨드죠. 그래서 내가 이 세션에 중요한 히스토리는 남기고 싶지만 이 컨텍스트는 그래도 프리업을 해주고 싶다, 컨텍스트 관리는 해주고 싶다, 그럴 때 컴팩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이제 클라우드 코드에 모델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게 3개가 있습니다. 오프스 4.6, 가장 똑똑하고 가장 토큰을 많이 쓰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컴플렉스 워크에 좋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넷, 이 오프스와 하이쿠, 이 두 모델의 사이 모델입니다. 말 그대로 평균 같은 거죠. 아주 똑똑한 천재가 있고 덜 그런 애가 있으면 중간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냥 말 그대로 everyday task, 별일 아닌 뭐 테스트를 작성해라 이런 거는 사실 큰 똑똑함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맡길 수 있고요. 하이쿠는 가장 빠르고 가장 토큰을 적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이걸로 테스트를 쓰라고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저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전 오프스만 씁니다. 오프스만 쓰는데 소넷을 사용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제가 다음 비디오에서도 또 다룰 건데, 병렬 작업을 하거나 할 때 이번에 4.6이 나오면서 에이전트 팀즈라는 게 생겼는데, 서브 에이전트를 뭐 사용하거나 할 때도 아래 에이전트들한테 모두 오프스 모델로 사용하게 하면 토큰이 진짜 빨리 닳아 없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눈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토큰이 사실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총알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총알을 다 써버리면 그 다음에 할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서브 에이전트들한테 일을 맡길 때는 소넷을 사용해서 병렬로 많은 작업을 처리해야 될 때는 그렇게 토큰을 아끼는 방법을 저는 사용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세션을 닫아버렸다고 칩니다. 너무 많이 방치해둬서 이 컴퓨터가 뭐 꺼졌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터미널이 꺼졌는데 그 세션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해 라고 할 때는 방법이 2개가 있습니다. 일단 클라우드를 먼저 실행을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인데, 여기서 /resume, 이게 슬래시 커맨드 중에 하나인데 previous conversation을 돌아갈 수 있는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의 previous conversation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원하는 conversation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자, 이게 하나고요. 이게 클라우드 안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고, 클라우드 밖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클라우드 -resume을 하면 그 똑같은 히스토리가 이제 클라우드 터미널 밖에서 저희한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해서 그 클라우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슬래시 커맨드는요, 제가 아주 자주 쓰고 꼭 알아야 할 커맨드인데 MCP 커맨드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MCP 서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퍼베이스 MCP를 사용하고 있고요. 노션 MCP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보여주는데, 이 MCP 서버가 많으면 많을수록 AI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은 거예요. 망치도 있을 수 있고 톱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도구를 많이 지어주면 이 클라우드가 이 도구를 활용해서 일을 더 잘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양날의 검입니다. MCP 서버는 컨텍스트를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지금 컨텍스트에 보면 시스템 툴스 이렇게 토큰이 이미 8.4%, 메모리 파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사용되고 있는 퍼센티지를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다 MCP 서버가 크면 클수록 점점 차지하는 용량이 커져서 아주 비효율적인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고수들이 추천하는 거는 MCP 사용을 자제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특히 용량이 큰, 아주 큰 MCP는 사용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본인의 니즈에 맞춰서 커스텀 MCP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것 커스텀 MCP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다루지 않은 또 기타 또 어떤 유용한 명령어가 뭐가 있냐면요, 헬프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 클라우드 코드에 대한 제너럴한 것들 다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헬프를 사용해서 좀 이렇게 커맨드 어떤 거 있는지 잘 모를 때는 이걸 사용해서 볼 수 있고, 컨피그, 말 그대로 컨피그 그 세팅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러 컴팩트, true냐 false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dim, dark dim, 그리고 뭐 language, 그리고 뭐 모델, 그리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세팅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export라는 슬래시 커맨드가 있는데, 말 그대로 export, 이 컨버세이션을 다른 세션으로 export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커맨드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일하고 클라우드에서 하다가 갑자기 제미나이로 옮겨가야 할 때 이렇게 export를 해서 그 컨텍스트를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슬래시 커맨드는 output 스타일이라는 슬래시 커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재밌는 슬래시 커맨드인데, 여기 보면 디폴트는 일단 뭐 이렇게 돼 있고요, explanatory라고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왜 이런 거를 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learning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오히려 시킵니다. 이거 한번 해보라고. 왜냐면 클라우드 멈추고 스몰 코드를 작성하라고 이렇게 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코딩을 좀 더 배우고 싶거나, 내가 직접 이렇게 핸즈온으로 이렇게 직접 손으로 코드를 짜보면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이런 아프 스타일 본인의 니즈에 맞춰서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요. 진짜 코드를 배워보고 싶고, 내가 이 클라우드 코드 AI가 하는 것을 또 이해하면서 내가 직접 따라하고 싶다라는 분은 이거 2번이나 3번으로 해서 이렇게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데모를 하고 싶은 거는 나의 커스텀 슬래시 명령어를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 저희가 CLUDRMD에서 트리거 키워드를 만든 걸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 트리거 키워드를 사실 슬래시 커맨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것도 그리고 슬래시 커맨드도 반복적인 작업, 예를 들어 내가 끝에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가 패스하면 기세 푸시를 할 거야. 근데 이거를 매번 내가 쓰고 반복하고 커맨드 돌리고 하는 것보다는 한 큐에 끝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줘 라고 제가 클라우드한테 시키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그 슬래시 커맨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클라우드 폴더 안에 커맨드라는 폴더가 새로 만들어졌고요. 그 안에 ship.md라는 파일이 새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ship.md 파일을 함께 봐보겠습니다. 자, 먼저 디스크립션에 보면 테스트 실행 후 커밋 푸시, 그리고 뭐 배시 커맨드,
그리고 아래 워크플로우 순서대로 실행한다 해서 테스트 먼저 실행하고 테스트 실패 시 중단하고 테스트 통과 시 아래 순서대로 git commit하고 푸시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출력한다. 아까 저희가 봤던 트리거 키워드랑 똑같죠. 근데 저희가 이번에는 그거를 슬래시 커맨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슬래시 커맨드로 만드는 거의 장점은 저희가 슬래시 커맨드처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 이름대로 ship 라는 거를 쓰면 되는데 아마 클로드 세션을 끄고 나가서 다시 들어와야 그게 인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왔죠. 이제 인식이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테스트 실행 후 commit 푸시 배포. 그래서 이걸 하면 이 프로세스가 저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엄청 편합니다. 근데 왜 트리거 키워드랑 그럼 슬래시 커맨드랑 뭐가 다르냐? 비슷하지만 슬래시 명령어는 결국 탭 자동 완성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클로드 코드가 구조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말 그대로 슬래시 커맨드는 클로드 코드의 그런 어떤 아키텍처 인프라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훨씬 더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뭐 리뷰를 하고 싶거나 뭐 디플로이를 하고 싶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슬래시 명령어로 여러 개로 이렇게 모듈화 시켜서 하는 게 훨씬 더 생산성의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섹션을 다뤄봤는데요.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cloud.md 세팅하는 거 /init으로 생성해야 되고 300줄 이하를 유지해야 되고 또 팀과 공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단축키에 대해 많이 배웠죠. Shift 탭으로 꼭 플랜 모드로 먼저 시작하는 걸 추천드린다. 그리고 Escape로 중단하거나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스크린샷 드래그 앤 드롭도 할 수 있고 그렇게 UI UX 혹은 뭐 이미지 관련된 뭐 아키텍처 다이어그램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하는 거를 제가 추천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수 명령어들 컨텍스트 관리를 위해 슬래시 컨텍스트를 해서 컨텍스트를 볼 수 있고 슬래시 클리어로 세션 히스토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고 슬래시 컴팩트로 그 세션 히스토리를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서 컨텍스트를 이렇게 클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볼 수도 있고 리즘을 해서 했던 세션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커스텀 슬래시 명령어 만드는 것까지 오늘 다 다뤄봤는데요. 이 기본기들만 잘 잡아도 진짜 클로드 코드 사용 경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실전 워크플로우를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컨텍스트를 진짜 어떻게 관리하는지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 TDD 기반으로 진짜 어떻게 효율적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권한 설정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클로드 코드를 쓸 수 있는지 실무에서 쓸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챙겨보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 노션으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세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꼭 이거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수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클로드 코드가 슬래시 메모리라는 기능으로 최근에 릴리즈 했거든요. 특히 노션이나 리니어 같은 MCP는 토큰을 크게 잡아먹습니다. 그대로 쓰지 마실 자주 쓰는 기능만 골라서 커스텀 MCP를 만들어 쓰는 걸 제가 유용하게 쓰는 팁인데요. 다른 AI한테 비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AI의 모델이 다른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편에서는 고급 자동화 그리고 확장, 심화편을 다룰 건데요. 커스텀 스킬을 만들기, 서브 에이전트 병렬 실행, 클로드 코드 기본은 아는데 왜 나는 남들만큼 효과를 못 보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대화가 길어지면 클로드가 점점 멍청해진다든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든지 코드를 수정하다가 오히려 다른 곳이 망가진다든지 이런 문제 대부분은 컨텍스트 관리와 워크플로우의 문제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클로드 코드를 실전에서 200%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컨텍스트 관리부터 프롬프트 짜는 패턴까지 오늘 영상 보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만 담았습니다. 이거 모르면 솔직히 절반만 쓰고 있는 겁니다. 지난 편 안 보신 분은 입문편부터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 치트시트를 노션에 만들어 뒀어요. 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보면서 따라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클로드 코드에서 컨텍스트는 왕입니다. 컨텍스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클로드의 답변 품질이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이건 정말 강력한 패턴인데요. 세컨드 브레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클로드와 작업하면서 배운 것들, 새로운 패턴, 해결책, 의사결정 이유 같은 걸 로컬 마크다운 파일에 저장하는 겁니다. 이 마크다운 파일은 제가 세컨드 브레인으로 활용하고 있는 마크다운 파일인데요. 프로젝트의 의사 주요 결정을 기록한 문서라고 되어 있고 세컨드 브레인으로 활용하여 과거 결정의 맥락과 근거를 빠르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함. 이 목차별로 제가 이 앱을
개발하는 동안에 마주했던 그런 패턴들이나 그런 해결책이나 그 의사결정 이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은 파일입니다. 이 파일만 참조해서 읽으면 다음에 비슷한 작업을 할 때 클로드에게 이 파일을 읽히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수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클로드 코드가 슬래시 메모리라는 기능으로 자동 메모리 시스템 관리를 최근에 릴리즈했거든요. 클로드가 작업하면서 자동으로 학습한 내용을 memory.markdown 파일에 저장합니다. 빌드 명령, 디버깅 인사이트, 코드 패턴 같은 것들을 알아서 기억하고요. 매 세션 시작 시 이 파일이 자동으로 로드되기 때문에 클로드가 이전 세션에서 배운 걸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클로드한테 기억해줘 라고 말하면 저장되고 슬래시 메모리 명령으로 확인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제 로컬 memory.md 파일을 보면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패턴, 인사이트, 프로젝트 규칙, 지침 그런 것들을 토픽별로 나눠서 저장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동으로 cloud.md에 정리하는 방식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팀원들과 공유해야 하는 컨텍스트는 cloud.md에 명시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 메모리는 슬래시 메모리, 팀 공유 지식은 cloud.md 이렇게 나눠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세컨드 브레인을 구축했으면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이 컨텍스트를 언제 어떻게 불러올 것인가? 여기서 lazy loading이 쓰이는데요. 사람들이 하는 흔한 실수가 API 스펙, DB 스키마, 코딩 컨벤션, 아키텍처 문서 이런 걸 전부 cloud.md 하나에 몰아넣는 겁니다. 문제는 cloud.md는 매 세션마다 자동으로 로드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API 엔드포인트 50개, DB 테이블 스키마 40개가 들어있다면 매번 수천 토큰 날아갑니다. 정작 오늘 작업에 필요한 건 그중 5%도 안 되는데 말입니다. 핵심은 cloud.md에는 규칙과 참조만 두고 상세 내용은 별도 파일로 분리하는 겁니다. 나쁜 예를 보자면 cloud.md가 API 엔드포인트 50개를 모두 갖고 있고, 좋은 예를 보자면 cloud.md는 참조만 보여줍니다. 제 cloud.md는 맨 마지막에 참조 doc이라고 있고 참조하는 마크다운 파일을 이렇게 파일 path로 알려주는데요. 이 파일 path를 열게 되면 좀 더 상세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이 전략을 사용하면 lazy loading이 돼서 클라우드는 필요할 때만 해당 파일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b 스키마 업데이트 해줘 라고 하면 클라우드가 cloud.md에서 db schema.md 파일만 읽고 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API 스펙이나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나 그런 마크다운 파일을 로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팁인데요. 루트 cloud.md가 커지는 게 걱정되시다면 폴더별로 cloud.md를 따로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pps API 아래에 cloud.md, API 관련 cloud.md를 따로 만들었고요. 웹 아래에는 또 웹 관련 cloud.md를 따로 만들었고, 수파베이스에는 또 수파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관련 cloud.md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폴더의 파일을 작업할 때는 그 폴더의 cloud.md만 읽기 때문에 루트 cloud.md의 비대화를 막으면서 컨텍스트 블로우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전부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검색해서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컨텍스트 윈도우를 아끼면서도 클라우드가 충분한 맥락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컨텍스트 윈도우에 담을 수 있는 200k 토큰, 이게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쓰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찹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코드에는 이런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clear, /compact. 근데 솔직히 코딩하다가 일일이 컨텍스트 얼마나 찾는지 체크하고 컴팩트하고 이건 사실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실용적인 규칙은 이겁니다. 한 세션에서는 한 피처, 한 작업만 하자. 하나의 세션에서 여러 기능을 연달아 구현하는 습관을 들이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로그인 기능 구현이 끝났다면 /clear 하거나 아예 세션을 시작하고 다음 기능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업을 세분화하는 습관과 직결되는데요. 결제 시스템 전체 만들어줘가 아니라 스트라이프, 웹훅 핸들러 구현해줘 같은 단위로 쪼개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잘 쪼개려면 플랜이 먼저 있어야겠죠. 실전 워크플로우는 이렇습니다. 1번, 플랜 모드에서 전체 작업을 설계하고 단계를 나눈다. 2번, /clear 또는 새 세션을 연다. 3번, 플랜의 첫 번째 단계만 구현한다. 이 작업을 할 때는 multiple terminal, 그러니까 터미널을 여러 개를 열어서 하나의 작업씩 맡겨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sub agent 그리고 agent teams라는 기능까지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완료되면 다시 /clear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플랜 모드에 대해서는 섹션 2에서 자세히 다룰 건데 핵심은 플랜을 짜는 세션과 구현하는 세션을 분리하는 겁니다. 핵심 원칙은 신선한 컨텍스트가 부풀어진 컨텍스트보다 낫습니다. 이전 대화에 집착하지 마세요. 매 작업마다 깨끗한 세션으로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관리 중에 또 아주 중요한 섹션이 MCP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MCP를 여러 개를 연결하면 도구 설명만으로 토큰을 크게 소비하거든요. 그래서 /MCP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MCP들을 한번 확인을 하고 지금 작업에 안 쓰는 MCP는 비활성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노션을 쓰지 않는다 하면 disable을 누르면 이 노션이 disabled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노션이나 리니어 같은 MCP는 도구 설명이 매우 커서 토큰을 크게 잡아먹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대로 쓰지 마시고 자주 쓰는 기능만 골라서 커스텀 MCP를 만들어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필요한 엔드포인트만 랩핑하면 토큰 절약은 물론이고 응답 품질도 올라갑니다. 커스텀 MCP를 만드는 것도 추후에 영상에서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ermaid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아키텍처를 어떻게 컨텍스트에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지금 Mermaid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포맷이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A to B, 그리고 B에서 C, D, 인증 서비스, 주문 서비스, 결제 서비스, 재고 서비스. 이렇게 아키텍처를 글이 아닌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면 쿼드MD가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컨텍스트 효율적이게 이 다이어그램을 스토어할 수 있습니다. 매번 시스템 구조를 말로 설명하지 않고 Mermaid 다이어그램으로 아키텍처를 정리해 두고 아까 얘기를 했던 lazy loading처럼 쿼드MD 파일에 들어가서 쿼드MD의 맨 아래에 보면 docs.architecture.md라는 파일로 Mermaid 다이어그램을 각 기능별로 정리를 해두면 훨씬 더 쿼드MD가 쉽게 구조를 파악하고 기능을 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섹션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무거운 작업은 스크립트로 오프로드를 시키는 전략에 대해 나눌 건데요. 무거운 데이터 처리를 대화 안에서 시키다 보면 컨텍스트가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클로드에게 오히려 스크립트를 작성하게 하고 결과를 돌려줘서 클로드가 다음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요. 데이터 파싱이나 대량 파일 처리 같은 작업을 클로드 대화 안에 시키면 컨텍스트가 너무 커지게 되고, 왜냐면 그 큰 파일을 읽어야 되는 과정에서 큰 파일을 처리해야 되는 과정에서 컨텍스트가 오염되게 됩니다. 출력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만 행이나 되는 CSV를 파싱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클로드는 그 10만 행이 되는 CSV 파일을 읽어야 되고 그걸 모두 컨텍스트에 저장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컨텍스트가 오염되고 퀄리티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클로드에게 이 CSV를 파싱하는 DB 마이그레이션 스크립트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클로드에게 그 스크립트를 돌려달라고 하고 그 스크립트를 돌려서 나온 아웃풋, 뭐 제이슨 포맷이나 어떤 아웃풋 포맷이 있겠죠. 그 아웃풋을 클로드가 받아서 다음 작업을 실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클로드는 그 큰 엑셀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 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스크립트가 처리한 데이터의 결과값만 받아서 다음 작업을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데이터는 스크립트로, 그리고 결과 요약만 클로드가 받아서 작업을 하게 되면 컨텍스트가 깨끗하게 유지되고 컨텍스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섹션인 워크플로우로 넘어가겠습니다. 클로드 코드를 잘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명령어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워크플로우로, 어떤 철학으로 이 코드를 사용하는가, 어떤 AI 모델을 사용하는가가 정말 다르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플랜 모드의 중요성입니다. 큰 변경 작업을 시작할 때 뿐만 아니라 어떤 작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플랜 모드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순서를 보자면 플랜 모드에서 먼저 클로드에게 작업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클로드가 우리에게 계획을 제시를 해주겠죠. 어떤 파일을 수정해야 되고 어떤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럼 그 계획을 우리가 리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리뷰를 하고 피드백을 줍니다. 이 계획이 틀렸다면 이 계획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이 계획이 맞는데 뭔가 다른 옵션을 원한다면 또 다른 옵션을 달라고도 해보고, 그렇게 비교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만족된 계획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다시 accept 모드로 바꿔서 실행을 시키는 거죠. 플랜 없이 바로 실행하면 클로드가 엉뚱한 방향으로 코드를 대량 수정해버리는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컨텍스트도 낭비되고, 유시지, 저희는 유시지가 리밋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유시지도 낭비되고, 여러모로 저희의 시간과 그런 리소스를 낭비하는 결과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TDD 기반 스마트 코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에 클로드 코드를 사용해서 TDD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변경을 한다면 바로 다음 변경으로 넘어가지 말고 꼭 테스트를 작성을 해서 그 테스트를 꼭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커밋하고 이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겨도 마저 커밋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디버깅이 훨씬 쉬워지고요. 이거를 습관화해야지 AI가 수많은 체인지를 만들고, 저는 수많은 체인지를 어떻게 보면 다 꼼꼼히 보지를 못하잖아요. 제가 작성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디버깅하기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2-3 Thinking Log 읽기, 말 그대로 클로드가 생각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클로드가 이 함수는 X를 하는 것 같으니까 이걸 하겠다 라면서 가정을 세우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가정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냥 이스케이프로 바로 중단시키고 다시 시작하거나 그 가정을 수정해 주거나, 잘못된 가정 위에 쌓은 코드는 전부 쓸모 없습니다. 초반에 잡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팁도 제가 유용하게 쓰는 팁인데요. 다른 AI한테 비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로드랑 작업하다가 클로드의 플랜이 다른 AI는 어떻게 생각할지 항상 궁금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플랜을 익스포트 해가지고 챗 GPT나 제미나이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화를 분석해서 클로드가 놓치고 있는 거나 잘못된 접근이 있으면 지적해줘 라든지, 그러면 각각 AI의 모델이 정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다른 문제를 정의를 하고 다른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피드백들을 가지고 새로운 또 내가 좋아하는 접근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AI 모델을 여러 개의 검증을 시키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서 팁은 커스텀 스킬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커스텀 스킬을 만들어서 이 과정을 자동화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Review with multiple AI라는 스킬을 만들면 한 AI 모델의 플랜을 다른 AI한테 전달해서 그 플랜을 취합하고 그 플랜의 서머리를 나에게 보여주는 그런 스킬을 만들면 모든 작업이 자동화되고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또 팁 5번째는 에러 로그를 그대로 붙여 넣어라. 그러니까 에러를 해석해서 설명하지 말고 그냥 에러 로그를 통째로 AI한테 던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석해서 정보를 빠뜨릴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고, 클로드는 스택 트레이스 분석이 아주 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주면 제일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컬 투두 파일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이것도 플랜의 일종인데, 투두 파일을 항상 저는 프로젝트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파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AI가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모레 할 일 우리처럼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투두 파일을 계속 관리하면서 업데이트 해주고 한 거, 안 한 거 AI한테 같이 공유를 해주면 AI도 똑같이 작업이 뭐가 남았고 뭐를 했고 그런 거를 알 수 있거든요. 실전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리자면 오늘 할 일 정리를 합니다. 결제 구현, 랜딩 페이지 다듬기, 구독 시스템, 그리고 버그 1번, 버그 2번 수정하기. 이렇게 오늘 할 일이 다 작성이 되고 나면 to-do.md에 체크리스트로 애드를 하거나 작성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클로드한테 to-do.md 파일 읽고 첫 번째 항목부터 시작해줘 라고 지시를 하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gent Teams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면 여러 태스크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 오늘 투두를 다 병렬로 처리를 하게 된다면 세션 종료 시에 to-do.md에 업데이트 해줘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진행 상황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세션에 걸쳐서 작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WAT라는 프레임워크, 네이트 헐크라는 유튜버가 제안한 어떤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인데 나쁘지 않아서 몇 번 써봤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W는 workflow, A는 agent, 그리고 T는 tools. 그래서 작업 흐름을 정의를 하고 AI 에이전트를 활용을 하고, 제가 아까 말했던 에이전트 팀즈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서 병렬 처리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도구, AI한테 어떤 도구들을 지어줘야 이 workflow, 우리들의 작업을 제일 잘 할 것이냐, 그거를 마지막으로 도구를 조합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WAT를 프레임워크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workflow의 핵심은 plain English로 작업 흐름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핵심인데요. 코드를 쓰기 전에 이 작업이 어떤 단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글로 적고
예를 들어서 투두 앱에 마감일 알림 기능을 추가한다고 한다면 플랜 모드에서 workflow를 1번 DB 스키마에 due date, notification sent 컬럼을 추가해줘. 2번 마감일 설정 UI 컴포넌트 구현해줘. 이렇게 해서 각 단계마다 테스트 작성 후에 통과 확인해줘. 이렇게 workflow를 명확히 정의하면 나중에 삽질을 줄일 수도 있고요. 클로드가 방향을 잃고 헤매는 그런 경우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agents를 보면 self-healing 메커니즘이 아주 중요한데요. 에러가 나면 스스로 로그를 읽고 원인을 파악하고 코드를 수정하고 다시 실행합니다. 이 루프가 자동으로 돕니다. 그리고 sub-agent들로 역할을 분리를 해서 병렬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0분 걸릴 작업을 3개의 sub-agent를 돌리면 3, 4분에 끝내는 것만큼 효율을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T, tools, 어떤 거대한 스크립트보다 작은 단위의 스크립트 여러 개가 훨씬 낫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deploy all 이라는 스크립트가 있다면 그것들을 작은 스크립트, 원잡 단위의 스크립트들로 잘라서 클로드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드가 스크립트 실행 중 실패했을 때 그 큰 스크립트를 하나를 돌린 것보다 작은 스크립트를 하나를 돌리고 디버깅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전에서 활용하는 도구들은 bash 스크립트, 아까 제가 말했던 스크립트화 해야 된다. 그리고 MCP 서버, 그리고 hooks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WAT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 댓글 기능 추가하기를 WAT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workflow 정의하려면 블로그에 댓글 기능을 추가해줘. 그리고 다음 순서로 진행해. 1번 comments table 스키마 설계 및 마이그레이션 해서 4번 각 단계마다 테스트 작성 및 통과 확인해줘. 그리고 A는 이제 agents죠. 클로드가 이 workflow를 받으면 coordinator로서 서브 에이전트들에게 이제 작업을 분배합니다. API 구현하는 동안 다른 서브 에이전트가 테스트를 미리 설계하고 에러가 나면 self-healing으로 자동으로 복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tools, scripts.migrate.sh 라는 스크립트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DB migration을 이 스크립트로 실행하라고 도구를 지어줄 수 있고 그리고 MCP GitHub으로 PR 생성, 그리고 hooks를 이용해서 커밋마다 테스트를 자동으로 실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AI의 추론과 코드 실행을 분리하는 건데요. 클로드에게 생각하게 하고 실행은 별도 도구나 스크립트한테 맡기면 복잡한 워크플로우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이 프레임워크의 핵심입니다. 오늘 핵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컨텍스트 관리. 컨텍스트 관리에서 저희가 다뤘던 거는 세컨드 브레인과 슬래시 메모리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lazy loading을 해서 컨텍스트 부옷을 방지하고 슬래시 클리어, 슬래시 컴팩트 활용할 수 있지만 한 세션당은 한 기능 구현을 약속한다. 그렇게 해서 슬래시 클리어과 슬래시 컴팩트를 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거운 작업은 스크립트로 오프로드 시켜라. 그리고 두 번째, 워크플로우를 다룰 때는 플랜 모드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드렸는데요. 꼭 플랜 모드로 시작 먼저 하고 그리고 다음에 구현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TDD, Test Driven Development로 작은 기능 구현 후 작은 테스트 작성해서 그 기능이 완전 구현이 됐는지 꼭 테스트하고 확인하는 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todo.md, 결국 내가 오늘 할 작업들을 클로드에게 공유를 해서 클로드가 그 작업들을 똑같이 업데이트하면서 같이 하나의 파일을 공유를 하면서 그렇게 개발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작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WAT, Workflow Agents Tools Framework로 그런 프로젝트 관리를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컨텍스트 관리 워크플로우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면 클로드 코드가 단순한 코딩 도구가 아니라 진짜 동료 개발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편에서는 고급 자동화 그리고 확장, 심화편을 다룰 건데요. 커스텀 스킬 만들기, 서브 에이전트 병렬 실행, 훅스로 자동화 파이프라인 구축 등등 클로드 코드의 진짜 파워를 경험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 전부 정리한 치트시트 영상 설명란 노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보면서 직접 따라해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다룬 것들을 하나씩 적용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코드를 짜는 사람이 아닙니다. AI 에이전트를 설계하고 오케스트레이션 한 사람, 즉 에이전틱 엔지니어가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도구를 잘 쓰는 게 아니라 개발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은 이미 에이전틱 엔지니어로 샷바를 내디는 겁니다.
정리하면 지금까지 8단계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 음성 입력으로 복잡한 피드백 10개를 30초에 전달하고, 서브 에이전트 병렬 실행으로 프론트, 백엔드, DB, 테스트를 동시에 작업하고, 마지막으로 커스텀 스킬, 클라이언트 리포트를 사용해서 클라이언트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생성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1인 개발자의 풀 워크플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실벨 개발자입니다. 여러분, 클로드 코드로 코딩하는 건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혹시 클로드를 사용 중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이 반복 작업, 매번 클로드한테 같은 말 하는 거 자동화할 수 없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요. 이번 편은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고 진짜 파워 유저가 되는 기능들을 다룹니다. 커스텀 스킬, 서브 에이전트 병렬 실행, 훅스, 그리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고급 팁까지.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여러분도 에이전틱 엔지니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 두 편을 안 보셨다면 입문편부터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은 노션에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뒀습니다. 설명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꼭 직접 따라해보세요. 따라하는 게 진짜 실력이 됩니다. 혹시 따라하다가 막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룰 내용을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스킬에 대해 배웁니다. 스킬이 뭔지, 왜 쓰는지 알아보고 실제로 스킬을 같이 만들어 볼 거고요. 두 번째 섹션에서는 서브 에이전트의 개념과 병렬 실행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실제로 커스텀 에이전트를 만들고 병렬로 실행하는 것까지 해볼 겁니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훅스를 배웁니다. 훅스가 뭔지 이해하고 실제로 훅을 하나 구현해 볼 거예요. 네 번째 섹션에서는 여러 고급 팁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합 데모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연결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킬은 뭘까요? 스킬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AI에게 주는 업무 매뉴얼입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번 이건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 해, 말로 지시하면 시키는 사람도 힘들고 결과물도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업무 매뉴얼을 만들죠. 한번 만들어두면 누가 하든 일정한 품질이 나오니까요. 클로드 스킬즈가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skill.md 파일 하나에 어떤 순서로 할지, 어떤 형식으로 만들지, 뭘 확인할지를 적어두면 클로드가 그대로 따라서 매번 같은 품질로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클로드 코드의 스킬즈는 에이전트 스킬즈라는 공개 표준을 따르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 클로드 코드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AI 도구에서도 쓸 수 있는 범용 규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니 프롬프트랑 스킬은 뭐가 다를까? 그냥 프롬프트를 잘 쓰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개는 용도가 다릅니다. 먼저 프롬프트의 재사용성을 보면 매번 처음부터 입력해야 하죠. 복사 붙여넣기를 하든지. 그리고 스킬즈는 반면에 한번 만들면 자동으로 트리거이 됩니다. 그래서 재사용성이 아주 효율적이죠. 프롬프트의 일관성을 보면 같은 요청이어도 결과가 매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이전트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같은 요청을 했을 때 같은 아웃풋을 생성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스킬즈를 사용합니다. 포맷과 체크리스트로 품질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프롬프트는 스킬과 다르게 텍스트 덩어리들로 확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스킬즈는 참조 문서, 스크립트, 서브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자체에서 실행 가능하죠. 적합한 상황을 보면 프롬프트는 일회성이나 단순 작업에 적합하고 스킬즈는 반복적이고 복잡한 업무를 자동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프롬프트가 한 번의 지시라면 스킬즈는 재사용 가능한 업무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스킬을 왜 써야 하는지, 스킬을 써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반복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PT를 만들 때마다 이 주제로, 이 디자인으로, 이 색상으로, 이 형식으로 만들어줘 라고 매번 길게 입력하고 계셨다면 스킬을 만들 때입니다. 스킬을 한번 만들어두면 /ppt만 치면 끝입니다. 자동 트리거를 설정을 해두면 발표 자료 만들어줘 라고만 말해도 알아서 실행됩니다. 둘째, 결과물 품질이 일정합니다. 스킬의 순서, 형식, 체크리스트를 정리를 해두면 누가 실행하든 같은 기준으로 결과물이 나옵니다. 오늘은 잘 되고 내일은 안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셋째, 팀끼리 공유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작업 절차를 스킬로 묶어둘 수 있습니다. Git에 올려서 팀원과 공유하면 팀 전체가 같은 자동화를 쓰게 됩니다. 스킬은 디렉토리 단위로 관리됩니다. skill.md가 진입점이고 필요에 따라 지원 파일을 함께 둡니다. 여기서 보면 스킬 폴더 아래 스킬 이름으로 또 폴더를 상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진짜 중요한 skill.md 핵심 파일이자 필수적인 파일이고요. 그 아래에는 참조할 수 있는 파일들입니다. 말 그대로 sample.md나 generate.py 같은 스크립트. 구조는 이게 전부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순한 구조 뒤에 숨어있는 로딩 방식이 진짜 스킬의 핵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클로드 코드의 진짜 힘은 Core.md가 아니라 이 스킬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AI한테 정보를 줄 수 있는 공간, 즉 컨텍스트 윈도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컨텍스트 윈도우 관리법은 실전편에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개념은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핵심 개념 5가지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참고하세요. 아무리 좋은 규칙을 만들어도 이 컨텍스트가 꽉 차버리면 AI가 앞에서 뭘 했는지 까먹어버리고 퀄리티가 아주 나쁜 코드가 나옵니다. 스킬은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줍니다. 필요할 때만 불러오고 쓰고 나면 알아서 치워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로딩 방식을 보면서 같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스킬은 2단계로 나눠서 불러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description,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지는 전체 프롬프트. 말 그대로 description은 스킬 이름과 한 줄 설명, 그리고 아주 작은 컨텍스트를 차지합니다. 전체 프롬프트는 필요할 때만 온 디맨드로 로딩을 하기 때문에 컨텍스트를 매번 차지하지 않죠. 평소에는 이름과 설명만 올라가 있다가 스킬이 호출될 때는 클로드가 판단하에 그때서야 전체 내용을 불러옵니다. 참고 파일도 필요한 시점에 그때 읽어요. Lazy loading, 저희 같이 배웠었죠. 왜 이 2단계 로딩이 중요한지 Core.md와 비교하면 확실히 이해됩니다. Core.md는 세션 시작할 때마다 매번 항상 자동으로 로딩이 됩니다. 컨텍스트를 매번 차지하죠. 반면에 Skills는 컨텍스트를 차지하는 양은 아주 작습니다. 왜냐면 이름과 디스크립션만 짧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호출될 때, 필요할 때 나머지 전체 프롬프트를 로딩을 합니다. 스킬당 50에서 100바이트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내용이 50kB라도 실제로 쓸 때만 불러오기 때문에 컨텍스트는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정리하자면 Core.md에는 항상 지켜야 할 핵심 규칙만 넣고 가끔 쓰는 참고 자료나 반복 작업은 스킬로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컨텍스트 효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MCP와 Sub Agent도 같이 비교해 봅니다. MCP는 스킬과 완전히 다릅니다. 참고로 MCP의 개념과 동작 원리는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핵심 5가지의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참고하세요. MCP 서버를 연결하면 거기 있는 모든 도구의 설명이 시작할 때부터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마다, 세션 할 때마다, 세션 시작할 때마다 계속 포함됩니다. 도구가 10개면 10개 전부, 50개면 50개 전부요. 안 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MCP 서버를 많이 연결할수록 컨텍스트 부담이 커집니다. 반면 스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소에는 한 줄 설명만 올라가고 전체 내용은 쓸 때만 불러옵니다. 같은 기능이라면 MCP보다 스킬이 훨씬 가볍죠. 그래서 간단한 작업이라면 MCP 대신 로컬 스크립트를 스킬로 감싸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브 에이전트는 조금 재밌는 경우인데요. 실행 중에는 가장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서브 에이전트는 별도의 컨텍스트를 사용하고 그 공간에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서브 에이전트가 파일 100개를 뒤져도 그 결과는 온전히 서브 에이전트 컨텍스트에만 있고 메인 컨텍스트에는 침범이 안 되고 그 요약된 결과만 돌아옵니다. 그러나 함정이 있습니다. 서브 에이전트의 설명, 즉 이름 도구, 그런 프롬프트 같은 거는 시작할 때부터 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MCP랑 비슷합니다. 에이전트 10개를 만들어 두면 10개에 대한 프롬프트와 에이전트에 대한 정의가 전부 컨텍스트에 로드되고 안 쓰는 에이전트도 매번 컨텍스트를 차지합니다. 반면 스킬은 설명이 50에서 100바이트 수준으로 아주 가볍습니다. 스킬을 20개 만들어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안 쓸 때 공간을 거의 안 잡아먹는 게 스킬의 진짜 강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안 쓸 때 가장 가벼운 건 스킬, 설명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행 중에 가장 효율적인 건 서브 에이전트, 별도의 컨텍스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좋아가 아니라 언제 공간을 아끼고 싶은지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각각 쓰임새가 다르니까 상황에 맞게 섞어 쓰는 게 핵심입니다. skill.md는 윗부분에 설정 정보, 즉 이름과 디스크립션, 아랫부분에 본문, 즉 프롬프트로 구성됩니다. 이름과 디스크립션은 보시는 대로 PPT 제너레이터,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클로드가 이 요청에 이 스킬이 맞겠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핵심 필드이기 때문에 품질이 매우 중요한데요. 클로드는 단순히 단어가 같은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디스크립션을 읽고 이 요청에 이 스킬이 맞겠다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실제로 쓸 법한 말, 예를 들어서 PPT 만들어줘, 슬라이드 제작 같은 표현을 디스크립션에 넣어줘야지 자동으로 잘 작동합니다. 나쁜 예와 좋은 예를 보면요. 나쁜 예는 문서를 생성하는 스킬이라는 너무 추상적인 단어가 들어가 버리면 클로드가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좋은 예, PPT 발표자로 자동 생성, PPT 만들어줘, 발표자료 작성, 슬라이드 제작 이런 식으로 핵심 기능과 트리거 표현을 3개 이상 포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디스크립션 작성 팁, 핵심 기능이 첫 문장에 나와 있는가, 사용자가 실제로 말할 법한 표현이 3개 이상인가, 비슷한 다른 스킬과 구별되는가 정도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스킬을 같이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PPT 스킬을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스킬을 만드는 방법은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직접 skill.md를 작성하는 겁니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클로드에는 내장된 스킬 크리에이터 플러그인이 있거든요. 스킬 생성에 특화된 플러그인입니다. 클로드에게 스킬 만들어줘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스킬 크리에이터이 자동으로 트리거 됩니다. 이게 바로 스킬의 자동 트리거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기도 한데요. 그럼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스킬을 만들고 그 스킬을 테스트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클로드를 실행시켜 줍니다. 스킬 크리에이터 플러그인을 설치해 주겠습니다. 슬래시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플러그인을 찾을 수 있는 플러그인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마켓플레이스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 Cloud Plugins Official 들어가서 Browse Plugins, 그래서 Search를 하면 Skill Creator이라는 플러그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인스톨을 하겠습니다. 네, 인스톨 됐다고 나옵니다. Reload 플러그인을 run 하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플러그인에 들어가 보면 Installed에 보면 Skill Creator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된 겁니다. 제가 PPT를 만들어 달라고 할 건데요. 미리 준비한 PPT 생성 스킬을 만들어 달라는 프롬프트를 여러분한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PT 발표자를 자동 생성하는 스킬을 만들어줘 해서 발표 주제, 청중, 발표 시간 입력하면 슬라이드 구성이 나와야 해. 슬라이드의 제목, 핵심 메시지, 시각 자료, 지시사항 포함, 아웃풋은 PPTX 파일로 생성, 자체 검증 체크리스트 포함.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걸 그대로 붙여 넣으면 됩니다.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생성하는 스킬을 만들어줘라는 말 자체가 이미 스킬 크리에이터를 트리거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스킬 해가지고 스킬 크리에이터이 자동으로 알아서 트리거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스킬을 로드하는 겁니다. 컨텍스트에. PPT 발표자로 자동 생성 스킬을 만들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킬이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로 PPT라는 이름을 사용했고요. 저희가 뭐 이름을 언제든 바꿀 수 있겠죠. 주요 기능에는 뭐 입력에는 주제, 청중, 발표 시간 필수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트리거 키워드는 PPT 만들어도 해서 이제 이런 키워드들이 있고 워크플로우도 이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클리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테스트를 해야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PPT 만들어줘 라는 말을 했을 때 스킬이 트리거가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PPT 생성해줘. 주제는 로드 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2026년에 청중은 클로드 코드를 접해보지 못한 혹은 잘 모르는 사람들 대상. 그리고 길이는 30분 정도로 해줘.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스킬 어로 PPT successfully loaded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스킬 트리거를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성되는 PPT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것은 라이브러리입니다. 파이썬 라이브러리 pptx gen.js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이 스킬이 불러서 슬라이드를 기획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 막간을 이용해서 skill.md 파일을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어로 ppt 그리고 description 이렇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두 개만 컨텍스트에 로드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 아래 실질적인 프롬프트들입니다. 뭐 자료 자동 생성해주고 워크플로우 개요 나와 있고 스텝 1 입력을 수집, 그리고 스텝 2 슬라이드를 기획하고 표준 슬라이드 구조, 슬라이드 유형별 활용, 그리고 슬라이드별 컨텐츠 작성, 필수 요소, 작성 원칙, 청중 맞춤 조정, 그리고 결국 이제 생성을 하겠죠. 16대 9 비율, 주제에 맞는 컬러 팔레트, 폰트 페어링, 레이아웃 변화, 스피커 노트, 그리고 파일명 규칙도 있고 검증 체크리스트, 슬라이드 수가 발표 시간에 적절한가, 포함되어 있는가, 자연스러운가. 자, 그러면 스킬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어진 이 스킬이 꽤 디테일하고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는 대로, 예를 들어서 톤 앤 매너를 난 이렇게 하고 싶다, 내 브랜드 어떤 색상을 이렇게 사용하고 싶다 하면 이 skill.md 파일을 수정하며 또 수정해서 자신이 원하는 pptx 스타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스킬은 한 번 만들고 땡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수정해주고 갈고 닦는 겁니다. 스킬은 결국 저희가 지금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는 앱같이 될 겁니다. 스킬을 사람들에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고 그 스킬을 나중에는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pptx 생성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ppt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2026년 클로드 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해서 오늘 다룰 내용 그렇게 해서 끝까지 해서 핵심 3가지 Q&A까지 이렇게 PPT가 잘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로 계속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시도치고는 꽤 괜찮지 않나요? 이것을 계속 이제 갈고 닦아서 내 톤 앤 매너, 브랜딩, 컬러 같은 걸 입히면 진짜 내 슬라이드를 진짜 단 말 한마디로 클로드 코드에게 PPT 이런 스타일 생성해줘 라는 타자 한 번으로 PPT를 생성할 수 있는 시대에 저희가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클로드 스킬로 저희가 방금 할 수 있다는 것을 데모로 테스트했고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쓰면서 점진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완성된 스킬은 어디에 저장하느냐에 따라 사용 범위가 조금 달라집니다. 프로젝트에서만 사용하고 싶을 때는 프로젝트 폴더에, 모든 프로젝트에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 물결 표시 있는 스킬스 디렉토리에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조직 전체에서 팀끼리 공유를 하고 싶을 때는 플러그인으로 배포를 해서 이 플러그인이 활성화된 곳에서 사용을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번들 스킬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클로드 코드에서 제공하는 스킬들입니다. 이것들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는 게 아주 좋은 팁입니다. /simplify 같은 경우에는 코드 품질을 자동으로 검토해 줍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인 서브 에이전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서브 에이전트는 쉽게 말하면 메인 클로드 안에서 별도의 작업 공간을 가진, 별도의 컨텍스트를 가진 도우미를 하나 더 생성하는 것입니다. 각 서브 에이전트는 자기만의 지시사항, 쓸 수 있는 도구, 별도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이전트와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개념은 에이전틱 엔지니어링 핵심 개념 5가지 영상에서 이미 다뤘으니까 배경 지식이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메인에서 파일 100개를 뒤지면 그 결과가 전부 쌓여서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서브 에이전트한테 맡기면 조사 결과는 서브 에이전트 컨텍스트에만 남고 메인 컨텍스트는 오염되지 않습니다. 대신 요약만 돌아오겠죠. 서브 에이전트의 핵심 장점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병렬 처리, 전체 소요 시간을 핵심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보호, 메인 에이전트의 컨텍스트를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전문화, 에이전트에게 전문 역할을 부여해서 테스트 서브 에이전트, 프론트엔드 서브 에이전트, 백엔드 서브 에이전트 같이 전문화된 에이전트를 생성합니다. 재사용, 한번 만든 에이전트를 여러 워크플로우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팀끼리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하면 좋은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독립적인 작업을 병렬로 분배하는 게 서브 에이전트의 아주 좋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의존성 있는 작업을 무리하게 병렬화시키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서브 에이전트에게 명확한 역할과 범위를 지정해 줘야 하고요. 하나의 서브 에이전트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예를 들어서 테스트도 해주고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도 해주고 프론트엔드, 백엔드 작성도 해주고 모든 역할을 부여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전문화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서브 에이전트가 반환한 결과를 메인 에이전트에서 통합으로 처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브 에이전트 간의 통신 시도가 불가능하고 또 서브 에이전트 간의 통신 시도를 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다룰 에이전트 팀즈라는 기능에서 할 수 있는데 좀 더 추후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러를 발생할 때는 이 전체 프로세스, 이 전체 클로드 코드가 멈추지 않게 대비책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결과 검증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평소 클로드가 어떻게 코드베이스를 그렇게 빨리 조사하는지, 어떻게 플랜을 세우는지, 어떻게 터미널 명령을 실행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클로드 코드도 내부적으로 내장 서브 에이전트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익스플로러 에이전트는 코드 탐색, 파일 검색, 구조 파악에 특화되어 있는 에이전트입니다. 코드베이스 이해가 필요할 때 자동으로 트리거되고 빠르고 저렴한 하이쿠 모델을 사용합니다. 플랜 에이전트는 계획 수립을 위한 특화된 에이전트입니다. General Purpose 에이전트는 다단계 작업에 특화된 에이전트고요. Bash 에이전트는 별도 컨텍스트에서 터미널 명령을 실행하는 에이전트입니다. 클로드 코드 가이드 에이전트는 클로드 코드 기능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에이전트입니다. 익스플로러 에이전트가 하이쿠를 쓰는 게 핵심인데요. 빠르고 저렴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서브 에이전트 모델들은 오프스를 쓰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소넷이나 하이쿠를 사용을 해서 병렬로 처리를 할 때 컨텍스트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토큰 소비를 줄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커스텀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스텀 에이전트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agents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이전트를 한번 직접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agents 명령어를 쳐줍니다. 그러면 create new agent라고 바로 나오고 엔터를 쳐줍니다. 자, 프로젝트 레벨로 만들지 아니면 개인 레벨로 만들지 저는 프로젝트 레벨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generate with Claude 해가지고 추천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이전트가 뭐를 할지, 언제 사용돼야 할지 최대한 잘 써달라라고 되어 있죠. 저는 미리 준비한 간단한 테스트 서브 에이전트를 만드는 프롬프트가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붙여 넣겠습니다. 너는 유닛 테스트 생성 에이전트야 해서 포괄적인 유닛 텍스트를 작성해. 그리고 기존의 테스트 프레임워크 감지해서 사용하고 테스트는 독립적으로 결정적으로 유지하고 네이밍 컨벤션에 따라 생성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고 좋아야겠지만 데모 목적으로 저는 이렇게 좀 간단한 걸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툴을 셀렉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모든 권한을 다 줄지, 아니면 읽기만 가능한 에이전트를 생성할지. 예를 들어서 플랜 에이전트 같은 거는 읽기만 가능한 에이전트겠죠. 그리고 고치는 게 가능한, 혹은 이렇게 실행하는 게 가능한, 혹은 MCP 툴을 쓰는 게 가능한, 아니면 그 외 툴들을 쓰는 게 가능한 에이전트를 생성할 거냐. 그래서 저는 그냥 all tools라고 할 거고, 컨티뉴를 해서 어떤 모델을 쓸 거는지도 고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소넷이 벌써 디폴트로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뜻은 클로드에서 서브 에이전트를 소넷이나 뭐 그런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저는 그대로 소넷으로 할 거고요. 컬러, 그러니까 색깔을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레드로 하겠습니다. 색깔을 설정해 준 이유는 서브 에이전트들이 다양한데 색깔로 빠르게 구분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에이전트 메모리를 이네이블 할 거냐, 추천이라고 되어 있죠. 이네이블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에이전트가 계속 본인의 로컬 메모리, 로컬 캐시 같은 거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셀프 러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이네이블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닛 테스트 제너레이터, 이게 이름이고, 이렇게 로케이션 나오고, 툴, 모델, 메모리, 그리고 디스크립션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시스템 프롬프트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엔터 누르면 됩니다. 그럼 벌써 나왔습니다. 벌써 생성이 됐어요. 우리 에이전트를 한번 봐볼까요? 유닛 테스트 제너레이터.md라는 파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 모델,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해서 이렇게 이 서브 에이전트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유닛 테스트 사용해서 플랜 모드로 하고, 그리고 엑스큐트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저는 그냥 데모 목적을 위해서 바이패스를 하겠습니다. 플랜을 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브 에이전트의 장점이 컨텍스트 윈도우를 따로 가진다는 거였죠. 이런 테스트 관련은 메인 에이전트에서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메인 에이전트가 테스트를 돌리고 그런 거를 파일에 대한 모든 컨텍스트를 메인 컨텍스트에 담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테스트 같은 거는 무조건 서브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DB 관련 코드 중 테스트가 없는 파일 2개를 발견했다고 되어 있고요. 유닛 테스트 제너레이터 에이전트로 테스트를 생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닛 테스트 제너레이터 에이전트를 트리거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이전트 컨텍스트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작업이. AI에게 컨텍스트라는 개념이 사실 저는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컨텍스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추후에 좀 더 심도 있게 컨텍스트가 뭔지, 컨텍스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컨텐츠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브 에이전트가 테스트를 모두 생성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생성 완료되었고, 테스트가 통과했는지 확인을 해서 모두 통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에이전트도 똑같아요. 에이전트를 생성을 했으면 스킬처럼 계속 점진적으로 임프루브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도 똑같이 팀끼리 공유가 가능하니까 좋은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팀끼리 계속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선시키고 해서 그 에이전트를 팀에서 모두 사용하는 게 결국에는 미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에이전트를 이렇게 디플로이해서 모든 사람들이 쓰고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되겠죠. 에이전트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이전트 파일은 윗부분의 설정, 그리고 아래의 지시사항으로 구성됩니다. 스키루가 비슷하죠. 에이전트 파일을 어디에 저장하느냐에 따라 그 에이전트를 어디서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앱을 내 폰에만 설치하면 내 폰에서만 쓸 수 있고, 회사 전체에 배포하면 모두가 쓸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런 물결 표시 에이전트 폴더에 저장을 하는 개인용 에이전트를 활용을 해줄 수 있고요. 이 프로젝트에서만 사용하고 싶을 때는 프로젝트 에이전트 폴더에 팀과 공유할 프로젝트 전용 에이전트를 작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git에 푸시를 하고 팀원이 git을 풀을 해서 이 에이전트를 사용해 줄 수 있고요. 반면 세션에서 일회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 활용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에이전트를 여러 개 만들면 컨텍스트에 모두 그 에이전트의 정의가 로드되기 때문에 컨텍스트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CLI에서 직석으로 만들면 에이전트가 상성되고 사라지기 때문에 컨텍스트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CI/CD 같이 일회성 작업에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면 서브 에이전트의 실제 패턴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격리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컨텍스트를 별도의 컨텍스트를 가지기 때문에 격리된 상태에서 모든 작업을 수행하고 메인 에이전트에게 결과를 반환해주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렬 패턴이 있는데 여러 에이전트를 동시에 실행해서 작업 속도를 극대화할 때 쓰이는 패턴이고요. 체인 패턴, 한 에이전트의 결과를 다음 에이전트에 전달을 해서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석 에이전트가 리팩터 에이전트에게, 리팩터 에이전트가 테스트 에이전트에게, 그리고 리뷰 에이전트에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서브 에이전트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브 에이전트를 사용해야 될지 메인 에이전트를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할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직접을 할 것이냐 심부름을 시킬 것이냐입니다. 간단한 건 직접 하는 게 빠르겠죠? 그런데 시간 오래 걸리는 일을 직접 하면 그동안 다른 걸 못합니다. 그럴 땐 심부름을 시키고 결과만 받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메인 대화가 좋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일 스레드, 순차적인 처리, 그리고 모든 컨텍스트를 공유해야 하는 일들, 그리고 순서대로 실행해야 되는 일들에 있고요. 서브 에이전트를 사용해야 될 때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런 패턴들, 병렬 패턴, 격리된 컨텍스트에서 해야 되는 패턴, 혹은 동시에 실행을 해야 되는 패턴들.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 작업이 독립적인가? 그게 맞다면 서브 에이전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작업이 독립적이지 않다면 서브 에이전트가 아닌 메인 대화에서 순차적으로 작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컨텍스트 오염이 우려된다면 서브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컨텍스트 격리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라면 메인 대화에서 작동해도 되겠습니다. 서브 에이전트를 넘어서는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에이전트 팀즈라는 기능인데요. 에이전트 팀즈는 여러 클로드 코드 인스턴스가 팀으로 협업하는 기능입니다. 서브 에이전트와 뭐가 다르냐면요. 리더 에이전트가 작업을 조율하고 팀원에게 분배합니다. 그리고 팀원끼리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서브 에이전트는 메인 세션 하고만 소통할 수 있고 에이전트들끼리는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각 팀원이 독립적인 컨텍스트를 가지면서도 서로 협력하는 패턴입니다. 마치 실제 개발팀처럼 프론트엔드 담당, 백엔드 담당, 테스트 담당이 동시에 작업하면서 필요할 때 서로 소통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 기능이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의 진짜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섹션은 훅스인데요. 훅스는 클로드 코드의 자동화 엔진입니다. 흐름은 간단합니다. 이벤트 발생, 훅 감지, 액션 실행, 파일 저장이나 도구를 호출하거나 알림을 수신하거나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매처이란 게 조건을 검사하고 조건이 맞으면 린트를 실행하거나 포맷을 적용하거나 노티파이 전송하거나 같은 액션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훅을 저희가 또 직접 만들어 보겠는데요. 슬래시 훅스를 입력하면 현재 설정된 훅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클로드 코드를 사용을 해서 훅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번 데모에서는 클로드가 응답 대기 상태에 들어갈 때마다 macOS 알림과 효과음을 보내주는 훅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진짜 훅을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slash hooks라는 커맨드를 사용을 하면 여기서 저희가 pre-to, post-to 해서 노티피케이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오늘 노티피케이션, 즉 알림을 보내주는 훅을 같이 만들어 볼 거니까 이걸 설정을 해 볼게요. 이걸 선택하면 no hook,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훅이 없다고 나오고 훅을 add 하려면 settings.json 직접 에딧을 하거나 클로드에게 말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클로드를 사용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 화면에서 나가서 클로드에게 아까 저희 슬라이드에 있던 프롬프트를 그대로 붙여넣기 할 겁니다. 클로드가 응답 대기 상태에 들어가면 macOS 알림과 효과음이 나오는 훅을 만들어줘. 이걸 그대로 해서 훅이 생성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훅이 설정이 되었고 응답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노티피케이션이 온 걸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요. 훅이 잘 트리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파일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훅에 보면 stop 그리고 커맨드에 보면 이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타이틀을 이용을 해서 사운드는 glass라는 사운드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타임아웃은 10초. 네, 이렇게 해서 훅이 잘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탑 훅, 클로드가 응답을 완료를 할 때 저에게 알람을 보내주는 훅을 설정을 해 놓으면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왜냐면 저는 항상 클로드가 뭔가 긴 작업을 할 때 뭐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작업을 하는데 그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을 또 줘야 되잖아요. 근데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계속 확인하는 것보다 이렇게 노티피케이션을 주는, 그래서 이 훅을 슬랙이나 뭐 구글 챗 그런 데랑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훅은 생산성을 향상하고 자동화를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훅의 제이슨 구조를 분해해 보면 이벤트 타입, 노티피케이션, 언제 실행할지, 그리고 매처, 어떤 상황에 매칭할지, 그리고 훅스 배열, 실행한 훅들의 목록들, 그리고 타입, 훅의 종류, 그리고 커맨드라고 실제 실행할 셀 명령어, 이렇게 구조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벤트의 전체 흐름을 보면 pre-to use, 도구 실행, 그리고 post-to use, notification, stop 순서입니다. pre-to use는 말 그대로 도구를 호출하기 직전에 훅이 트리거 되는 건데요. 입력 값을 검증하거나 승인, 차단,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post-to use는 도구 실행 직후에 실행되는 훅인데요. 결과를 검증하거나 린트, 포맷 같은 후처리에 적합합니다. 노티피케이션 훅은 사용자가 응답을 대기할 때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것처럼 클로드 코드 응답 대기 시에 알림을 전송하거나 로깅을 하거나 외부 서비스를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스탑 훅은 에이전트가 턴을 종료를 했을 시 최종 정리를
혹은 보고서를 생성해주거나 상태를 저장해주는 역할에 쓰입니다. 한 가지 주의가 할 점은 훅이 실행되는 동안 클러드는 멈춰서 기다립니다. 훅이 끝나야지 다음 작업을 진행해요. 그래서 훅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넣으면 클러드 전체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을 꼭 설정해 두고 무거운 작업은 백그라운드로 돌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섹션, 고급 팁 그리고 생산성 극대화입니다. 파워 유저들이 쓰는 고급 팁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는데요. 먼저 멀티 인스턴스 운영입니다. 터미널 탭 여러 개를 열고 각 탭에서 다른 클로드 인스턴스를 돌리세요. 탭 이름을 바꿔두면 어떤 탭이 뭘 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텐티케이션을 작업할 때는 이렇게, 버그 픽스를 작업할 때는 이렇게, 리팩터 할 때는 이렇게. 그래서 독립적인 기능을 개발할 때 버그 수정과 기능을 같이 병행할 때 사용하면 좋고요. 인스턴스가 많을수록 당연히 API 사용량이 증가를 하겠죠. 리소스 관리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가 iTerm을 사용해서 어떻게 멀티 인스턴스 운영을 하고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iTerm 화면을 보면 제가 이미 4개의 인스턴스로 나눠놨는데요. 이렇게 보면 제가 네이밍 그리고 색깔까지 바꿔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스턴스는 프론트엔드, 이 인스턴스는 백엔드, 이 인스턴스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 인스턴스는 테스트를 할 때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다른 작업을 하면서 터미널을 옮겨 다니며 클로드를 모두 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어디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헷갈릴 필요 없이 바로바로 옮겨 다닐 수 있겠죠. 여러 클로드 인스턴스가 같은 디렉토리에서 동시에 작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같은 파일을 수정하면서 충돌이 나고 작업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해결하는 게 Git Work Tree예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의 Git 저장소에서 여러 개의 작업 디렉토리를 만드는 입니다. 보통 브랜치를 바꾸려면 Git checkout을 해야 하잖아요. Work Tree를 쓰면 브랜치마다 별도의 폴더가 생기니까 체크아웃 없이 여러 브랜치를 동시에 열어놓고 작업할 수 있어요. 핵심은 커밋 히스토리나 리모트 설정은 공유하면서 파일 시스템은 완전히 분리된다는 겁니다. 수동으로 워크트리를 만드는 데는 명령어가 여러 개 필요한데 클로드에서는 워크트리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명령어 한 줄이면 됩니다. 다음은 음성 입력 팁인데요. 키보드로 긴 프롬프트를 치는 게 귀찮지 않나요? 음성 입력을 쓰면 됩니다. 클로드 코드에는 내장 음성 입력 기능이 있습니다. 최근에 릴리즈됐는데요. 터미널에서 /voice를 입력하면 음성 입력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 동안 녹음이 되고 놓으면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됩니다. 영어는 물론이고 한국어를 포함해서 20개 이상 언어 지원하니까 한국어로 요구사항을 말해도 잘 인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음성 입력이 어떻게 클로드에서 사용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voice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보이스 모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disable 됐다가 나오는데 다시 enable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를 누르고 사용을 해라. 지금 English로 돼 있는데 configue에 들어가면 랭귀지를 change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코리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구조 분석해서 알려줘.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구조 분석해서 알려줘 라고 이렇게 잘 나온 걸 알 수 있고 이걸 사용해서 긴 프롬프트도 빨리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보이스 피처를 이용을 해서 긴 프롬프트도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최대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AI한테 알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렇게 말아서 AI와 코딩하는 그런 것을 스탠다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가 아주 많이 쓰이고 점점 사람들이 AI와 직접 대화하면서 코딩하는 트렌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MCP가 편리하긴 하지만 도구 설명만으로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이럴 때는 배시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클로드에게 check db 스크립트 실행해 라고 하면 MCP 연결 없이 바로 실행이 되고 컨텍스트도 절약됩니다. 이 전 섹션에서는 배시 스크립트로 간단한 자동화를 봤죠. 그런데 배시 스크립트는 저희가 실행해 라고 말해야지 돌아가잖아요. MCP 도구는 클로드가 작업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알아서 호출합니다. 장점이죠. 실전편에서 /export로 대화를 복사해서 챗 GPT나 제미나이한테 비평을 받을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걸 저희가 지금 커스텀 MCP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랜 모드에서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제미나이 API에 보내서 리뷰를 받고 결과를 클로드에게 돌려주는 그런 커스텀 MCP입니다. 이 프롬프트를 사용할 건데요. 제미나이 API를 사용하는 플랜 리뷰 MCP 서버를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플랜 텍스트를 받아서 이 구현 계획에 빠진 부분이나 리스크를 지적해줘. 제가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붙여넣겠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MCP가 만들어지려면 제미나이 API 키가 필요합니다. 제미나이 API 키는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API 키를 크리에이트해서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API 키를 여기에 지금 붙여넣기 할 겁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API 키를 MCP 서버 환경 변수에 설정을 했고요. 클로드 코드를 재시작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리뷰 플랜 MCP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플랜 리뷰라는 MCP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코드베이스의 아키텍처 개선 좀 알려주고 플랜 해줘라는 프롬프트로 클로드에게 플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랜 리뷰 MCP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플랜 에이전트로 구체적 개선 계획을 설계를 했고 MCP, 플랜 리뷰 MCP를 사용을 해서 제미나이로 플랜 리뷰를 요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뷰가 완료됐고 플랜을 업데이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주요 피드백, 이렇게 피드백이 반영이 돼서 새로운 플랜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클로드가 만든 리뷰를 제미나이가 한 번 더 리뷰함으로써 두 개의 AI 모델이 리뷰를 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플랜이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효과적인 플랜이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이번 편에서 다룬 자동화를 한 단계 더 확장하는 기능을 살짝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슬래시 룹 그리고 스케줄 자동화인데요. 흑스가 이벤트 기반 자동화였다면 슬래시 룹은 시간 기반 자동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슬래시 룹 5분 배포 상태 확인해줘 이렇게 클라우드에게 말한다면 한 줄이면 5분마다 클라우드가 알아서 배포 상태를 체크해줍니다. 다른 슬래시 명령어와 조합도 되고 자연어로 일회성 리마인더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슬래시 룹의 간격 문법, 스킬 조합 패턴, 크론 관리 등등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스킬, 서브 에이전트, 훅스, MCP 모두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뤄봤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따로따로 쓸 때보다 같이 쓸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다룬 기능 전부를 하나의 실전 시나리오에 넣어봤습니다. 단일 버그를 하나 고치는 그런 시나리오 데모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작업하고 있고 4월에 런치 예정인 제 개인 프로젝트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서 1차 피드백을 받아봤는데요. 그 10개의 항목 한 큐에 수정하는 그런 과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데모에 사용할 프로젝트는 제가 쿠팡 로켓 그로스 정산 분석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대시보드를 만들고 있는데 Next.js, Fast API, Supabase 기반의 모노레포 구조이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피드백이 10개가 들어왔는데 간단하게 매출 수수료 매칭에 버그가 있다. UI 텍스트 몇 개를 한국어로 바꿔달라. 그리고 드롭다운 가시성을 좀 더 개선해달라. 그리고 사이드바 매뉴얼 위치 이동해달라 등등 10개 피드백이 들어왔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수동으로 하면 반나절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룬 기능들을 전부 조합해서 한번 몇 분 안에 끝낼 수 있는지 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음성으로 이 긴 피드백을 제가 클로드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한테 받은 1차 피드백 10개를 수정을 해야 돼. 계산 로직 수정해주고 테이블 UX 개선해주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한번 플랜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랜이 잘 생성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아까 만든 커스텀 MCP를 한번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미나이에게 이 플랜을 리뷰를 다시 받아볼게요. 일단 그러기 전에 MCP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플랜 리뷰 MCP 활성화 되어 있고 이 플랜 리뷰 받아줘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검증이 됐다고 나왔고요. 제미나이 리뷰 핵심 포인트라고 해서 긍정적 평가 그리고 주요 개선 제안 해가지고 이렇게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반영을 해서 혹은 몇 개만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할지는 제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만든 플랜을 플랜 MD 파일에 넣어서 참조를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구현을 시작할 겁니다. 서브 에이전트 병렬 실행을 여기서 보여줄 건데요. 백엔드, 프론트엔드, 그리고 테스트 에이전트를 돌아가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조해서 서브 에이전트 병렬로 실행해서 처리해줘. 제가 서브 에이전트들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이전트 섹션에 들어가면 프로젝트 에이전트라고 해서 백엔드 엔지니어, Next.js 프론트엔드 데브, 그리고 유닛 테스트 제너레이터, 아까 저희가 만든 테스트 제너레이터 에이전트죠. 이 세 개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는 독립적이니까 동시에 돌릴 수 있는 거고요.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독립성이 확보가 됐을 때만 병렬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번들 스킬, 아까 저희가 했던 슬래시 배치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으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플랜을 확인을 했고 웨이브 1을 병렬로 실행한다고 되어 있죠. 백엔드, 프론트엔드, 그리고 유닛 테스트. 백엔드는 파란색으로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Running 3 agents 해서 유닛 테스트 제너레이터도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커피 한잔 하고 오겠습니다. 방금 완료되면서 이렇게 스탑훅을 트리거를 해가지고 작업이 완료됐다고 노티피케이션을 보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클로드가 작업을 완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서브 에이전트 완료됐다고 나오고요. 아쉽게도 번들 스킬은 사용이 안 됐다고 하네요. 나중에 왜 안 됐는지 따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렬로 모두 작업이 끝났고 테스트 추가도 끝났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모두 끝났는데 이게 단 5분에서 10분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 작성은 끝났는데요. 코드 리뷰는 꼭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코드 리뷰를 해주는 플러그인이 클로드 코드에 이미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 리뷰 플러그인을 쓰려면 pull request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pull request를 한번 생성을 해서 그 코드 리뷰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 리뷰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PR 생성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드 리뷰 공식 문서를 혹시 몰라서 참조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플랜 모드를 제가 했기 때문에 PR 브랜치 생성해서 그리고 코드 리뷰 스킬에서 PR 리뷰 한다. 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PR 생성이 완료가 됐고 코드 리뷰 스킬이 로드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게 이 플러그인 안에서도 5개의 리뷰 에이전트를 병렬로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이전트를 병렬로 실행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아주 커먼한 패턴입니다. 저희가 모두 쓸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결과가 나왔고요. PR에 대한 코드 리뷰가 완료됐다고 하고 지금 구현을 했는데 리뷰를 해보니까 근본적인 설계 충돌 버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커스텀 스킬을 만들었는데 클라이언트 리포트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클라이언트 피드백을 받아서 구현한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리포트를 만들어주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클라이언트 보고서 작성해줘 라고 한번 해서 그 스킬로 클라이언트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고서가 브라우저에서 열렸다고 나오니까 보고서를 같이 한번 봐보고 데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보고서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그로스 노트 1차 피드백 구현 보고서, 그래서 보고 1, 그리고 변경, PR 넘버까지, 그리고 진행률, 요약, 그리고 항목별로 이렇게 뭐가 바뀌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수정 내용과 수정 파일을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서까지 데모를 잘 마쳤는데요. 정리하면 지금까지 8단계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 음성 입력으로 복잡한 피드백 10개를 30초에 전달하고, 커스텀 MCP 사용해서 경쟁 모델이 플랜 품질을 검증하고, 서브 에이전트 병렬 실행으로 프론트, 백엔드, DB 테스트를 동시에 작업하고, 훅스로 작업 완료 시 자동으로 알림을 받고, 코드 리뷰 에이전트가 전체 변경 사항 품질을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커스텀 스킬 클라이언트 리포트를 사용해서 클라이언트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생성해 봤습니다. 10개의 피드백, 제가 수동으로 했으면 반나절 정도 걸렸을 텐데요. 클로드 코드 파이프라인으로는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코드 수정부터 클라이언트 보고서까지, 이게 바로 진짜 1인 개발자의 풀 워크플로우입니다. 3편에 걸친 시리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 시리즈를 한 줄로 정리하면 1. 입문편 cloud.md 세팅, 단축키, 필수 명령어 등등 기본기를 다졌고요. 두 번째, 실전편에서는 컨텍스트 관리, 워크플로우 등등 어떻게 클로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이전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다뤄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심화편, 고급편에서는 스킬, 서브 에이전트, 훅스, 병렬 실행 등등 자동화를 실제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데모에 적용해서 보여주는 것도 해봤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다룬 것들을 하나씩 적용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코드를 짜는 사람이 아닙니다. AI 에이전트를 설계하고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사람, 즉 에이전틱 엔지니어가 되는 겁니다. 스킬을 만들어서 AI의 능력을 확장하고, 서브 에이전트를 띄워서 병렬로 일을 처리하고, 훅스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것, 이건 단순히 도구를 잘 쓰는 게 아니라 개발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1인 개발자가 팀급 생산성을 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시작점에 저와 함께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은 이미 에이전틱 엔지니어로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오늘 다룬 스킬, 서브 에이전트, 훅스 내용은 전부 노션에 정리해뒀습니다. 설명란 링크를 꼭 확인하시고 직접 따라해보세요. 한번 손으로 직접 해봐야 진짜 내게 됩니다.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클로드 코드 팁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